마지막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에 4개월 만에 저는 국내로 송환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이 뭐 남양주 7인조 강도 사건이라면서요? 2022년 6월 22일 남양주 별내읍이라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7인조 강도가 얼굴 모자를 쓰고 복면을 하고 그다음에 침입을 해가지고 1억 3천여만 원을 강취를 하죠. 강취가 뭐냐면 강도가 탈취, 소위 말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보석이라든가 현금 등 이걸 뺏는 걸 강취라고 보통 법률 용어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주를 했는데 2023년 11월 달에 4명을 먼저 검거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해보니까 이미 외국으로 도망을 한 게 드러났죠. 그래서 필리핀 소재에 있다는 필리핀 유명 관광지 세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결국 올해 5월 달에 이 코리안 데스크라든가 그다음에 필리핀 경찰 당국이나 사법 당국하고 협조를 통해서 검거를 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보호청에다가 입감을 합니다. 수용을 한 거죠. 3명을. 입감을 했다는 말은? 수용을 한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합니다. 별도의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한국으로 송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난 4일 날 3명을 모두 송환을 해서 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도피한 행각이 벌써 뭐 처음에 4명 검거된 사람들도 한 1년 정도 도피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그렇죠. 도피한 2년여의 도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 강제 송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수사하고 치밀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필리핀 사법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도주나 또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일거에 모두 7명을 결국 검거는 했죠. 네. 보통 이제 필리핀 당국에서도 이 범죄자는 우리 안에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뭐 속지주의나 속인주의라는 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사법 당국과 굉장히 원활한 그런 사법 협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 지금 앵커께서 모르실지 알지는 모르겠는데 모를 거예요, 아마 말씀하시면. 필리핀에 한국 교민들이 1년에 100여만에서 120만 명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관련해서 사건이 있으면 코리안 데스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 필리핀 그 코리안 데스크 한국 경찰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동석 씨 나오는 범죄도시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 실제로 있는 거군요.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아니, 실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 진출을 하고 뭐 인터폴은 그 다음 문제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진출해서 한국에서 들어간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하고 그다음에 강제 송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굳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년 만에 검거된 이 3명의 강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수 강도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보통 5년 이상의 형에 이제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범죄 전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대법원 양형 공고사항도 뭐 5년 이상의 형을 정하기 때문에 1억 3천여만 원의 7인조 강도 적어도 5년 내외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7명이 한 아파트에 침입을 했다. 이 부분도 뒷얘기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공개는 되겠지만 이런 일을 빨리 잡혀 다행입니다. 자,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백기정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